자, 2014년 6월 모의고사 34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올 확률이 조금 있는 질문이죠. 자, 일단 이 원래 문제는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시 제목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주제문이나 중심 생각 따위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혹은 거기에다 빈칸을 뚫어놓고 변형해서 내기 좋겠죠. 자, 일단 제목을 보자면 Addressing Showing Infection by Color예요. 자,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로 그 채소에다 뿌려 먹는 소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상처에다가 응급처치로 감아주는 붕대 같은 거, 응?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나 그에 대한 붕대 감기를 드레싱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래어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붕대 감기나 응급처치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showing infection by color가 앞에 있는 드레싱을 수식하고 있죠. 색깔별로. 자, 여기서 by는 근거의 전치사로서 뭐뭐의 별로,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색깔별로 감염 여부를 showing, 보여주는 그러한 붕대 감기, 뭐 응급처치 또는 드레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바뀌어서 감염이 되면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는 얘기겠지. 자, 그리고 showing하고 dressing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이거 왜 생략이에요? 들어간다면 which 이하가 형용사 절로서 앞에 있는 dressing을 수식하고 생략된다면 어차피 뒤에 나오는 showing이 이끄는 구는 형용사 구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서 생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문장에서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Problem Solution의 구조 알죠? 자, 어떤 문제를 제기하나 볼까요? Each time a patient needs to have a wound dressing removed to check for infection, the healing process is interrupted and germs can get in. 자, each time 주어 동사라고 하면은 밑에 있죠?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whenever 주어 동사나 every time 주어 동사. 뜻이 뭐예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라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needs to 부정사 할 때마다, to 부정사 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 이 need의 목적어로는 필요의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 목적어 와도 되고 동명사 목적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need to have를 needs to have를 needs having으로 고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준동사는 자기 구 안에서는 동사 역할하는 거 알죠? 자, 이 투부정사는 전체 덩어리를 보았을 때는 니드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구지만 자, 이 구 안에서 명사 구 안에서 have는 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사 다시라고 적어놨어요. 대시를 찍는 이유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종속 구의 동사이기 때문이죠. 구별하자는 거야. 자, 그리고 a wound dressing, 상처에 대한 dressing은 have의 대상이니까 목적어고 자, 목적어를 설명하는 remove, 제거하다나 removed, 제거되는 따위는 자, 목적어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remove를 쓸 것이냐, removed를 쓸 것이냐. 일단 to remove는 안 되죠. 왜? have가 5대 동사이기 때문이죠. 사역 동사이기 때문이 아니야. 선생님한테 그거 부분 강의 보라고 얘기 꼭 들었죠? 자, 사역 동사라고 다 뒤에 to를 떼는 게 아니에요. 사역 동사 중에서도 말할 때 많이 쓰는 make나 have만이 자, to remove가 아니라 발음의 편의상 그냥 remove를 쓰죠. 얘는 능동일 때야. 그리고 removed는 뭐야? 수동일 때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말이야. 뭐를 기준으로? 자, 이 목적 보호라는 것은 동사의 뜻을 보충해서 목적어 설명한다고 목적 보호라고 하잖아.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는 어떤 준동사가 들어가도 결국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이 드레싱이라는 것은 지가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를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있죠. 그죠? 간호사나 의료 직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remove를 쓴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제거되도록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드레싱이 상처에 대한 드레싱이 제거되도록 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뭐하러 굳이 붕대를 풀어요? 자, to check for infection 목적의 부사 수식어가 따라왔죠. 자, 감염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감염이 됐나 안 됐나 check for 자, 확인하기 위해서 붕대가 제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걸 풀어버리면 어떤 위험이 있지? The healing process is interrupted. 그 자연적으로 치료되고 있던 과정이 interrupt,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딱지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죠? 자, healing process는 자기가 interrupt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BPP를 썼습니다. be interrupt, 방해받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이 나오고 있죠. 자, 앞에 있는 healing process is interrupt가 첫 번째 주어 동사고 and 뒤에서 두 번째 주어 동사 나오고 있네요.
Germs can get in. 자,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그죠? 두 번째 주어 동사예요. 여기가 첫 번째 주어 동사죠. 자, germs 뭡니까? 균이죠, 균. 자, 모든 균을 다 박테리아라고 하지 않지만 그 뭐 균이라고 보통 박테리아랑 같은 거죠. 균이 박테리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박테리아는 균의 일종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는 다음에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래요. 거의 같은 겁니다. 자, 균이 들어가면 상처가 곪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균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야?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지? 자, 바로 now,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마치 광고하는 것처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거기가 항상 뭐예요? 주제문 또는 중심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빈칸을 뚫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다가 빈칸을 뚫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A new dressing, 새로운 드레싱이 allow step to tell. 자, 여기서 tell은요, 분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간하다. 말하다가 아니라 분간, 구분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분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오형식의 allow죠. 자, allow의 대상인 step가 목적어, 목적어 설명하는 to tell. 얘가 목적 보호죠. 그래서 의료 직원이, 여기서 직원은 아마 의료 직원이겠죠? to tell. 자, if 이하를 긴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allow는 뜻은 뭐하고 똑같아요? let하고 거의 똑같죠. 하지만 let은 5대 동사에 포함되니까 뒤에서 to를 떼겠죠. 하지만 allow는 똑같이 허락의 동사라도 5대 동사에 포함이 안 되니까 to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본문 변형 조심해야 돼. 만약에 let이 나온다면 to를 떼고 그냥 tell만 써야 됩니다. ing나 pp, telling이나 told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드레싱이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 직원으로 하여금 자, if 이하를 분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왜 if를 쓰냐면 일단 이 절을 전체를 생략해서 말이 돼야 안 돼요. tell에 그럼 목적어 없겠지. 뭐를 분간하는지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생략이 안 되니까 명사절이에요. 그럼 명사절에 하면 접속사 세 가지가 있죠. 대절, 왓절, 의문사절 있잖아. 그죠? 근데 왓절을 쓰려고 하면은 이게 관계대명사 왓이든 아니면 의문사 중에 왓이든 대명사 끌어다 만드는 관계대명사 왓이거나 의문대명사 왓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완전할 수가 없어. 대명사를 빼버리면은 뒷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지고 없게 되잖아. 따라서 뒤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an infection is developing 하면은 이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주어 동사 일형식이죠. is developing은 현재 진행 시제고요. 그죠? 따라서 빠져나간 대명사가 없으니까 앞에는 관계대명사와 또 의문대명사와 또일 수가 없어요. 그죠?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왓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if냐? 자, if 주어 동사가 뭐의 일종이야?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일종이죠. 원래 의문사가 없었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if가 붙어서 그 절의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의문문으로 이게 뭐였던 거야? Is an infection developing? 이란 의문문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로 하는데 원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if나 whether가 앞에 붙어서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돼요. 얘가 의문사가 지금 명사절의 접속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that을 쓰면 왜 안 되는 걸까? 응? 자, if절도 명사절,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 가운데 의문사가 없을 때 if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자, if를 써도 뒤가 완전하고, 응? 어차피 is an infection developing이라는 완전한 의문문이었잖아. 완전한 문장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that을 써도 뒤가 완전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야? 오로지 해석의 차이죠. 대절을 쓴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겠죠? if나 whether를 쓴다면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라고 해석되겠죠. 자,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분간해 보려는 거잖아. 주어가 동사하는 것하고 다 정해져 있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됩니다. 오로지 if나 혹은 명사절 if절은 whether로 바꿀 수가 있죠. whether절을 써야 돼요. if하고 whether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whether 주어 동사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서 다 쓰지만 if 주어 동사의 명사절은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감염이 is developing. 자, 여기서 develop는 전개되다에서 나왔죠. 진행되다라는 뜻입니다.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처 부위에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간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 말이야. 응? 어떻게? Without even touching the patient.
자, withou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with ing 하면은 뭐뭐 하고서 이렇게 되죠. 자, without 뒤에 동명사 touching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환자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새로운 드레싱인 거야. 자, 이게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구멍 뚫자. 어디다가? 이 드레싱의 특이한 점이 뭐야? 환자를 건드려야지 이 드레싱을 갖다 뗄 거 아니야. 근데 안 건드려도 된다 이거야. 이게 특이한 점이죠. 따라서 without even touching the patient. 여기 빈칸이 뚫릴 가능성이 커요. 야, 그러면 without 대신에 굳이 with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는 동명사를 부정하면 되겠지. with not touching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게 어떤 원리로 그럼 환자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 드레싱 안에 상처가 곪고 있는지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자, 그 원리가 뒤에 나오고 있죠. They only need to check a color strip. 자, 스트립이 띠라는 뜻이 있어요. 색깔 띠만 체크하면 돼요. need to check를 또 체킹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그들은 색깔 띠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역하면 색깔 띠를 확인하는 것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입니다. 자, 어디에서 on the outside of the dressing. 드레싱 바깥 면에 붙어 있는 색깔띠죠. on the outside of the dressing 앞에 있는 스트립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붕대 밖에 어떤 색깔이 있는 띠가 붙여져 있는 거야. 원래 무슨 색깔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감염이 진행되면 이 띠가 색깔이 아마 바뀌겠지, 그지? 자, the secret lies in a dye. 그 비결은, 그 비밀은, 자, 자동사 lie, 뭐뭐에 놓여있다 이런 뜻 알아요? 사람이 누워있다, 혹은 물건이 놓여있다 할 때 그 lie야. 근데 lie in이라고 쓰게 되면은 in 이하의 존재나 가치가, in 이하의, 주어의 존재나 가치가 in 이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비결은 염료에 있다, 염색약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lay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lay는 얘는 타동사로서 뭐뭐를 놓다, 혹은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눕히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lay를 쓰게 되면 틀립니다. lie를 써야지. 그 주어의 존재나 가치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그 비결은 염색약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염색약이야? used in the dressing. 그 드레싱에서 사용되어지는 염색약. 자, 그 사이에 자,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언제나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which is가 나오면은 형용사 절이고 안 나오면 형용사 구예요. 자, 왜 used를 쓰는지 이제 알겠죠? 염료는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죠.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염료가 뭐가 특이하냐면 자, 콤마 찍고 which reacts to changing pH levels in the skin 이라고 돼 있어요. which의 선행사가 뭐야? 앞에 있는 dressing이야 아니면 염료야? 자, 피부 속에 있는 pH level. 자, pH라는 것은 피부의 산성 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피부가 산성을 띠고 있나, 알칼리성을 띠고 있나. 즉, 산성 지수에, 변화하는 산성 지수에 반응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염료겠죠. 그죠? 자, a dye가 선행사입니다. 뭐, 앞에 있는 the dressing을 선행사로 착각하더라도 위치는 어차피 단수겠죠. 그죠? 원래 and it인데, and를 빼버리고 it이 위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 여기 리액치 할 때 s가 떨어지면은 수일치상 틀리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수일치를 잘 물어봐요. 자, 당연히 and it으로 바꿔야지 and they로 바꿔도 안 됩니다. 앞에 이렇게 콤마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그것은 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연 설명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해서 이 관계대명사 계속용법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 대명사로 돌려보내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쓰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 that은 지시대명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행사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이렇게 쉼표와 같이 뭔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격의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that, which 둘 다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which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and it. 그런데 그것은, 그 염료는 반응합니다. 무엇에 반응해요? to changing pH level. 변화하고 있는 산성 지수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ing를 쓰는 이유는 change가 지금 자동사의 진행이기 때문이에요. change는 자타동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변화하고 있는 이란 뜻의 자동사의 진행입니다. 사람의 피부 속에 있는 산성 지수는 늘 변화하는 거죠. 그 지수에 반응한다 이거야.
근데 산성이 되고 안 되고가 이게 감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지금 바로 이 문장을 이렇게 꺽쇠로 묶어주세요. 뭘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다 라고 밝히는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기가 딱 좋아요. 자, 문장 흐름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꺽쇠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상 그러면 pH가 이 감염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밝혀야 되고 그 뒷문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Healthy skin and healed wounds. 건강한 피부나 아니면 이미 다 치료가 된 상처는 자, 지금 healed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과거 분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지금 뭐뭐를 치료하다라는 이 타동사가 의미상의 주어인 wound의 주체냐 대상이냐 말을 잘못했어요. wound라는 이 의미상의 주체가 타동사 he를 줘요 받아요? 받는 거죠? 아이고 이런 잠깐만요. 뭘 잘못 건드렸네. 어디 보자. 방금 전에 어디가 있었나? 여기 있다. 미안해요. 자, 다시 한번.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언제나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죠? 이 wound는 치료하다라는 동작을 지가 주면은 능동, 받으면 수동이잖아. 근데 상처라는 것은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수동의 뜻으로 쓸 때는 pp를 써야죠. 그죠? 자, 이 부분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기 강의편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미 보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피부와 이미 치료된 상처는 자, 일반적으로 usually 자, 어떤 것을 보여준다? pH level of below 5. 자, 5 이하의 below 5라고 했으니까 5 이하의 그러한 pH 값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H 값이 높을수록 산성도가 높은 거야. 근데 피부가 산성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말이야. 물론 내용 이해 문제로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이 below를 어떻게 바꾸면 안 돼요? more than 따위로 바꾸게 되면은 틀리겠죠. 그죠? 응? 내용 이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5 이하라야지 좋은 거야. 자, says Dr. Sabine Troop 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뒤에 나오는 콤마, 명사 콤마 명사하면 동격인 거 알죠? A lead researcher, 선임 연구원이야. At Munich Fraunhofer Research Institution. 자, 뮤니크 프라운호퍼라는 연구기관에 있는 뮤닉 하면은 민헨의 뭐 영국 시편인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선임 연구원인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위치로 받아야 될까? 후로 받아야 될까? Developed the color strip. 자, 색깔띠를 개발한 것은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연구원이겠죠. 그죠?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치가 아니라 뭐로 받아야 돼요? 당연히 후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앞에 콤마가 나오고 후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아마도 and he, on and she라고 해야 되겠죠. 사빈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여자 이름인 것 같네요. 그래서 and she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색깔띠를 개발했지요. 자, 넘어가서 If the pH value is between 6.5 and 8.5 자, 그 pH 값이 만약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죠. 6.5나 8.5 사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둘 사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뭐 쓰면 안 돼요? 어몽을 쓰게 되면 틀리겠죠. 왜냐면 어몽은 셋 이상 사이에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5보다 꽤 높은 값이죠. 이 높은 값으로 나온다면 이 말이야. 그렇다면 피부의 산성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뭐야? An infection is frequently present. 감염이 빈번하게 present 하면 여기서 뜻이 뭐야? 현재의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감염이 존재한다 이거야. 자, 바꿀 수 있는 말은 existing을 써도 되겠죠. 그죠? is의 보로 형용사 present가 나온 거야. 감염이 자주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야? 자, 이제 두 번째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indicator color strip. 자, 지표가 되는 자, 지금 아이고, 지표라고 써놨네. 이거 잘못 썼어요. 자, 지표가 되는 그러한 색깔띠가 보라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지표라는 게 뭐야? 지표라는 것은 다른 수치가 다른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 기호들을 나타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식 수치를 보면은 경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pH 수치를 보면은 감염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걸 지표라고 해요. 됐죠? 이때 바꿀 수 있는 말은 포인터나 인덱스야.
포인트나 인덱스도 지표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표가 되어주는 그러한 색깔띠가 turns purple. 여기서 turn은 becom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되다. 이 형식에서 turn은 뭐뭐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근데 왜 굳이 become을 안 쓰고 turn을 썼냐면은 자, 확 돌듯이 상태가 일변에서 갑자기 뭐뭐 되다 할 때 turn의 느낌을 살려서 turn 형용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become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purple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become에 보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보라색으로 확 변하게 된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indicator에다가 빈칸을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이 새로운 발명품의 특이한 점이 뭐야? 응? 그 드레싱이 감염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지표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 따라서 핵심을 물어보는 이 핵심 어휘 인디케이터를 물어보는 빈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자, 여기 위에 이 새로운 제품의 특이한 점 뭐야? Without even touching the patient. 환자를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감염 여부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해준다. 이 두 부분의 빈칸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서 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볼 수 있는데, 특히나 아까 그 pH 수치가 5 이하이냐, below 5, 5 미만이냐, 아니면 6.5에서 8.5 사이 꽤 높으냐, 요런 거에서 수치 문제로 장난치기 딱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제문 어디에요? 그 problem 뒤에 나오는 solution, 바로 그 다음 문장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6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34번이군요. 죄송해요.